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이태양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주전 선수들의 이탈과 요동치는 FA 시장 때문에 기아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팬들조차 알지 못했던 조용하고도 집요한 준비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왔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시선이 화려한 FA 시장의 빅네임들에게 쏠려있던 그 순간, 기아는 아무 말 없이 단 하나의 이름에 손을 뻗었습니다. 전체 1라운드 3순위라는 귀중한 지명권을 사용해 베테랑 투수 이태양을 데려온 것입니다. 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파도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치밀한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태양이라는 이름이 왜 기아의 1순위였는가? 그는 나이가 많은 노장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전천후 카드였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드문 유형의 투수였고, 퓨처스리그에서 남긴 기록은 그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날카로운 칼날임을 증명했습니다. 27경기 8승 3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 그리고 극도로 낮은 피안타율까지.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력을 유지해온 투수에게만 허락되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아의 스카우트 팀이 이 데이터를 놓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태양은 성능이 떨어진 낡은 무기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 칼집 속에서 잠들어 있던 명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또 하나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기아 내부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던 불안 요인들 때문입니다. 박찬호의 이탈이 이미 현실이 되었고, FA 자격을 얻은 주축 선수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가며 팀 전체가 흔들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아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양이라는 안전망을 가장 먼저 챙긴 것입니다. 누군가 떠나도 그 빈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선을 먼저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아가 조용히 만들어온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기아는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양의 지명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며 흔들리지 않는 철벽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였습니다. 팬들이 놀라지 못한 이유는 기아가 그만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주장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아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이태양을 확보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조상우와의 FA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숨겨진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태양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력 보강이라는 말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에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던 거대한 폭풍, 바로 내부 FA 시장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기아는 창단 이후 가장 많은 주축 선수가 한꺼번에 FA 자격을 얻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양현종, 최형우, 이준영, 한승택, 조상우, 그리고 박찬호까지 팀의 중심축을 이루던 6명이 일시에 시장에 나오면서 프런트는 말 그대로 숨조차 쉬기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박찬호의 이탈이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더그아웃의 리더십까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선수가 두산과 4년 80억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떠난 순간 팀의 균형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아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이 무너질 때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그 취약한 틈을 막지 못하면 스토브리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FA 최대 이슈인 조상우 협상 문제였습니다. 조상우는 기아가 지난 시즌 신인 지명권 2장과 현금까지 감수하며 데려온 특급 불펜이었습니다. 28홀드를 기록하며 제 역할을 다했지만 구속 저하와 경기력 기복이라는 불안 요소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닌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조상우의 에이전시가 리코 스포츠였다는 점, 바로 이것이 기아가 가장 두려워한 지점이었습니다. 리코 스포츠는 시장을 흔드는 공격적인 협상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박찬호의 80억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바로 그들로 명확한 근거와 숫자, 그리고 압박 전략을 통해 구단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탁월한 집단입니다. 기아는 리코가 조상우의 성적을 앞세워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받아들일 경우 팀의 미래 재정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위험한 독배가 될 가능성 또한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기아가 꺼낸 비밀카드는 이태양이었습니다. 기아는 조상우를 대체할 완벽한 옵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우의 이탈 가능성을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한 것입니다. 조상우가 떠나도 팀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상대가 내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협상력은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기아는 그 절박함을 지워버리기 위해 이태양이라는 이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리코가 압박을 가해도 기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상우가 필요하지만 그가 아니어도 시즌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은 FA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기아 내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태양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이 성립되는 순간 기아는 더 이상 을의 위치가 아닌 동등한 협상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상우 측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기아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이태양이라는 대안이 있다. 이것은 선수의 몸값에 휘둘리던 과거의 기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감정보다는 구조와 효율을 중심에 두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아의 결정은 더욱 섬뜩한 계산을 드러냅니다. 불안 요소가 많은 불펜진을 단단히 받쳐줄 경험, 많은 스윙맨 한 명을 갖는 것만으로도 팀 전체의 전략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발이 무너지면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고 불펜이 과부하 상태이면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 기아가 원하는 운영 방식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퍼즐 조각이 바로 이태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기아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태양을 1라운드라는 높은 순번으로 지명했는가? 그리고 이 결정이 조상우와의 FA 협상을 넘어 기아의 전력 구조 전체에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아가 구축하고 있는 방어선의 구조와 그 계산의 완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구축한 철벽 방어선의 진짜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보강 작업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조상우의 FA 협상을 대비한 이태양의 지명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팀 내부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스토브리그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아는 이미 한 차례 박찬호의 충격적인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단은 단 하나의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팀은 강팀이 아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기아의 전략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기아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체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아는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습니다. 핵심 선수가 빠지면 팀 전체가 휘청거리는 구조였고 이를 보완할 뎁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지난 시즌부터 시스템 기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분석팀, 스카우트 조직, 개발팀의 협업 범위를 넓히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전환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번 이태양 지명은 그 변화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드러내는, 특히 이태양은 장면이었습니다. 기아가 원하는 유연성 있는 전력 구성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었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가장 귀한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스윙맨, 즉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투수입니다. 선발진이 흔들릴 때는 긴 이닝을 소화하며 로테이션을 안정시키고 불펜이 과부하 상태일 때는 중간 개투로 나서 팀 전체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자원이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즌 운영의 난이도는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기아는 이태양의 가치를 바로 이 지점에 두었습니다. 그가 화려한 이름을 가진 스타는 아닐지라도
실제 경기 운영에서는 스타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였습니다. 특히 기아의 젊은 투수들이 성장통을 겪는 가운데 경험 많은 베테랑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마운드 전체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기아가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이태양은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더 놀라운 이유는 기아가 경쟁 구단들의 상황까지 철저히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이태양은 2차 드래프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즉시 전력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운드 보강이 필요한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고 기아가 3순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를 지명할 팀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기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기아는 자신들의 미래뿐 아니라 상대의 기회를 차단하는 수까지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아의 계획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시스템. 이것이 현재 기아가 추진하고 있는 리빌딩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조상우가 떠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박찬호처럼 또 다른 핵심 자원이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 불펜진의 붕괴, 로테이션의 과부하. 기아는 이 모든 변수를 이미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태양은 그 최악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장치였고 동시에 다음 단계의 방어벽을 쌓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아 내부의 시스템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가까웠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원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 어느 한 자리가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스토브리그의 목표였습니다. 기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팀 전체의 구조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팬들의 감정적 상실감은 컸지만 팀이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태양이라는 첫 번째 방패 뒤에는 어떤 두 번째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기아는 마운드만 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찬호의 이탈이라는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아가 구축한 두 번째 방어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왜 또 한 번 소름 끼치는 전략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구축한 방어선의 두 번째 층은 마운드가 아니라 내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찬호의 이탈은 기아에게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의 그는 단순히 유격수 한 명이 아니라 내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던 축이었고 그가 떠난 순간 팀의 구조는 한쪽 기둥이 무너진 집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더 넓고 깊은 구조 개편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박찬호의 공백을 또 다른 스타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야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놓인 이름이 바로 이호연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기아가 원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성, 즉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유틸리티 자원이었습니다. 이호연은 2루, 3루, 유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드문 멀티플레이어였고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타격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라는 절대적 중심이 사라진 순간 기아는 하나의 거대한 축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축을 배치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아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한 명이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박찬호급의 스타를 또 데려온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다양한 포지션을 책임질 수 있는 다기능 자원을 확보하면 내야 전체의 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부상이 발생해도 포지션 이동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생겨도 최소한의 전력 손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호연은 바로 이런 구조 개편의 중심이 되는 조각이었습니다. 또한 기아는 이호연의 영입으로 팀 컬러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기아는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흐름은 개인보다 시스템, 플렉서블한 뎁스, 상황 대응 능력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찬호의 공백을 당장 메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운영 철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아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점은 속도와 냉정함이었습니다. 박찬호의 이적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아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충격에 머물지 않고 즉시 전력 분석을 시작했고 적합한 후보군을 정리한 뒤 빠르게 대체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단 속도는 기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야 재편의 청사진을 고민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번 스토브리그의 혼란은 기아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준비해온 구조 개편의 가속화 과정이었습니다. 이호연 영입은 팀 내부의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코어인 김도영, 박민, 그리고 성장 중인 내야 자원들과 함께 경쟁 구조를 형성해 전체 내야진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포지션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땜질이 아니라 체질 자체를 바꾸는 리모델링에 가깝습니다. 기아의 두 번째 방어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운드에서 이태양으로 1차 충격을 흡수하고 내야에서는 이호연으로 구조적 흔들림을 막는 방식. 이 두 장치는 서로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전부가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이것이 기아가 꿈꾸는 흔들리지 않는 팀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차가운 이성으로 이루어진 기아의 결정이 팬들의 가슴에도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대한 전략이 여론의 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